낭만닥터 조사부 SBS의 조동찬 요약 전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병원 현장을 지키던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과 주 1회 셧다운 휴진을 선언했는데 이 병원에 이제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아산병원, 빅5 병원이잖아요.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때요? 뭐 심각합니다. 지난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주 1회 셧다운을 의결했고요. 각 병원 사정에 맞게 결정하자고 했는데 가장 먼저 지난주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이 매주 금요일 외래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했고요. 서울대병원도 일단 4월 30일 전면 휴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도 신화는 대폭 줄이고 기존 환자 진료에 전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이렇게 병원 적자가 심하면 병원 경제가 그러니까 병원이 안 좋잖아요. 근데 새로운 환자는 고가의 검사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별로 리스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병원장들이 교수들에게 신환 중심으로 입원시키고 기존 환자들이 만약 폐렴 같은 걸로 입원하면 타 병원 전원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졌는데 그래서 의대 교수들은 그러기 싫다. 돈 안 되고 더 힘들더라도 기존 환자를 보는데 전념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삼성병원도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매주 1회 이렇게 셧다운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서울대병원 비대위 교수 4명이 30일부터 사직하겠다고 했죠. 이 중에는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 교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서울 아산병원도 폐암내과 교수 그리고 폐암 흉부외과 교수 사직을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대병원 브리핑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는데 승객들 앞에서 연주를 계속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대형 병원의 셧다운과 교수 사직은 전국 대형 병원으로 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병원으로 확산이 되면 그럼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환자들한테는 되게 무서운 일이죠. 정말로 환자들한테는 속상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서울 아산병원 수술실 가봤는데요. 한낮입니다. 수술실 절반가량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아산병원은 우리나라 간암 이식 수술의 3분의 1을 맡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이전에는 24시간 풀 가동되던 곳인데 절반이 꺼져 있는데 교수들이 사직하면 불 꺼진 수술실 더 늘겠죠. 그리고 의료 대란 전에는요. 대형 병원들 뭐 밀려 있긴 하지만 급한 환자는 한 달 이내에 외래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제 지인이 진행된 전립선 암인데 예약 날짜가 언제 잡혔냐면 8월로 잡혔습니다. 교수들 사직 이어지면 암 환자 예약 더 늦어지겠죠. 이게 그리고 환자들은 어떤 의사가 언제 사직한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더 불안하겠죠. 국내외 연구에서요. 암 환자 수술이 한 달 지연되면 8% 사망률이 늘어납니다. 2달 지연하면 한 20%까지 껑충 뛰고요. 저는 의대 교수 사직은 의료 대란에 더 가파른 정점으로 치닫는 변곡점으로 보여서 너무너무 심각하고 환자들이 무서워하고 공포감 느끼는 것 과도하지 않다. 정말로 환자들이 공포감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이 교수 사직에 대한 대책이 사직서를 낼 테면 내봐라. 사표 수리 안 한다. 이거예요? 네. 어제 보건복지 박민수 차관이 브리핑에서 얘기했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의료 공백 커질 거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전공의 사표 수리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11,000명 넘는 전공의가 2달째 병원을 떠나서 의료 공백 심각하죠. 그리고 어제 서울대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요. 사직서 낸 게 뭐 수리 안 될 수도 있다.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데 법으로 다퉈서 진다 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받는 처벌 받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사표 수리 안 하겠다. 이게 대책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의사에게 책임감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대책이 있을까. 이게 환자들이 어떻게 볼까요? 좀 허무하겠죠. 이 대책이. 좀 정부의 대책이 있는지 좀 답답한 신경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이게 이제 처음 열린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까? 저도 너무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네.
대한병원협회장, 중소병원협회장, 국립대병원협회장 등은 참석합니다. 예. 이 병원협회장 등들은 병원 경영진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병원을 떠나 있어 대부분의 의사들이 지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지금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표, 그리고 의료계 최고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장은 불참합니다. 그러면 예. 왜 불참하는 거예요? 그 세 명은? 일단 정부가 네. 특별한 어떤 선제 조건, 예를 들면 어떤 조정에 대한 어떤 의료계가 했던 것들을 안 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물밑 협상도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불참하는 거 국민들로서는 되게 속상한 일이긴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의료계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게 화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속상한 일이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오늘 의료개혁특별회가 어떤 실마리를 갖게 될 거나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고요. 다만 정부도 뭐냐면 지금 교수들의 사직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50대 정도의 교수들도 열흘에 한 번, 두 번 정도 지금 당직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교수 한 명이 그만두면 그 일을 다른 교수들이 다시 떠맡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하는 일보다 더 많은 로딩이 가해지면 그러면 연쇄 사직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제 주변에 있는 교수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아무 생각 없다, 옳고 그름 따지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요. 사실 그거 이해했잖아요. 자체에 지금 사람이 너무 힘들면 무리가, 예. 그만두고 싶잖아요. 예. 지금 이 분위기가 예.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보고를 받길래 지금 병원의 심각한 분위기가 정부에게는 전달되지 않느냐 했더니 주로 병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한대요. 이 부분은 조금 정부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실무에서 직접 필드에 있는 분들 얘기 좀 들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직접 취지시구나. 필드에서 그것도 필수 의료과 교수들의 필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우리 의료계는 지금 그들에게 생명을 맡기고 있는 환자들의 얘기는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정부는 자꾸 의료계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의료계는 생각해요. 그래서 전공의 대표가 포함한 의협 비대위를 협상 대표로 정부는 인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의료계도 이런 장차관 경질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정부와 어떻게 협상단을 구성할 건지서부터 이런 세심한 논의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BS의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